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했지만 또 그 이후 삶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성별을 따지기는 쉽진 않죠. 남자가 힘드냐, 여자가 힘드냐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어떻게 또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게 그러니까요. 되셨는지. 예. 첫 번째 이야기는 행복이 삐져나오면서 질질 넘치고 있는 최지용 씨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 제가 2004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2002년에 결혼해서 딱 2년 만에 2년 살다가 2년 만에 딱 이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혼했을 때 후회보다는 정말 속이 후련했었거든요. 야, 이것도 난리 나겠다. 사실 되게 후련했었어요. 근데 후련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 제 유전자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살일 때? 그때 이제 돌 지나고 6개월 있다가, 돌 지나고 6개월 있다가 이제 딱 이혼을 나는 했는데 제가 혼자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맡겨놓고 저는 이제 혼자 생활을 했어요. 일산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얘는 본가에다 맡겨놓고.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도 어머니가 다 케어를 하고 계셨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집에 이제 일주일이면 한 3, 4일 정도 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애가 떨어지기를 싫어하니까 제가 집에 갔다가 이제 본가에 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그렇게 떨어지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죠. 아프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은 제 할머니가 이제 아빠 온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차 대놓는 항상 대놓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차를 딱 대고 골목길을 딱 꺾어주면 이제 애가 아빠 그러고 막 달려와서 팍팍 안기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못나네. 네,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유치원 다니고 애가 유치원 들어가고 그러면서 유치원에 가면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엄마들이 네. 뭐 이렇게 데리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도 몸이 좀 편찮으시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준영아, 집에 좀 와봐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가 와서 좀 현우를 달래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할머니 현우가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엄마라는 말이 하고 싶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할머니한테 엄마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이제 현우야 할머니 바꿔라. 할머니 뭐 하시니? 나는 할머니 그러는데 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얘가 진짜 지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라는 건가? 막 이렇게 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한 3, 4학년 된 다음에 그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엄마 맞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일단은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그런 게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인지 알고 그동안 엄마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라는 소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그 현우한테 미안하고. 근데 사실 그 1, 2, 3학년 때 뭐 나는 아빠 입장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학년 때 얼마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예요, 사실. 엄마가 해야 될 숙제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손이 많이 가. 예. 사실 그런 게 제 아들한테 가장 미안하죠. 그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 때 그걸 못 해줬다는 거. 예. 그게 가장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정말 저는 거의 빵점짜리 아빠거든요. 제가 제 아들 아빠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커져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속 안 새기고 잘 자라준 게 저는 뭐 감사할 따름이죠. 뭐.
현우야 사랑한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예. 아유, 아, 어려운 얘기신데 예전 기억도 떠올리시면서. 아, 근데 아까 다들 눈물을 글썽이시던데 이게 할머니, 엄마, 예, 그 단어가 굉장히 가슴 미어지네요. 제 아이하고 같거든요. 저희 아이도 저기 나이가? 네, 네, 수험생. 네, 네, 지금 19살이고 딱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도 아이가 엄마 장난감 가게에서 아빠 좀 사다 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제가 네. 느꼈던 게, 아유, 그냥 내가 데리고 있지 않고 그냥 그때 이혼할 당시에 그냥 엄마한테 보낼 걸 그랬나 막 이런 후회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아빠의 부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게 너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들리는 거는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게 따뜻한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라고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게 참 마음은 아프지만 할머니하고 같이 큰 게 저는 그나마 참 다행이다. 되게 현우가 되게 어른스러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지금 굉장히 아마 잘 컸을 것 같아요. 잘 컸어요. 네. 네. 이 아이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이제 처음 시작을 저는 2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이혼했는데 저 그때 속 시원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심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가까이 벌었었어요. 1년에? 네네네, 1년에. 그때 그 당시에 4억이면 꽤 큰 액수였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바빴을 굉장히 바쁜 때야. 그때가 트라우마를 굉장히 바쁠 많이 때였어요. 나. 제가 지금도 뭐 계속 뭐 재방송하는 야인 시대, 맞아. 네, 야인 시대, 올인. 굉장히 바빴을 그 다음에 그때 조폭 마누라 2라는 영화도 찍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꽤 많이 벌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돈이 없다 그러길래 그 이제 저는 통장을 다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가장 큰 이유였었고 결정적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뭐 먼저 얘기 꺼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무슨 확 한 달 만에 그냥 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었어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신뢰가 깨지면서 그런 게 그러면서 있었군요. 아니 그 전부터 뭐 경제적인 이유가 이제 결정타가 됐지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냥 뭐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지금도 막 말씀하시듯이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쓰는 것도 성격 차이입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구체적이고 뭐가 안 맞고 저런 것까지도 이런 게 좀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네. 근데 성격 차이가 가장 그걸 포괄하는 그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거를 참아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괴롭고 본인이 거의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혼은 그때까지는 이혼 생각하지 않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 결혼 13년 차고요. 이혼 6년 차인데요. 네. 그럼 빼야 되는 건가? 그렇죠. 예예. 빼면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시에 붙은 게 28살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29살에. 그러니까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시험에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처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 제가 시험에 붙었다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였는데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했던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삶에 대한 아무런 통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어. 그래서 시험은 붙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의 두 번째 문제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의 일생이 시작됐다. 그 전에는 여자로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그런 성적인 게 부각되지 않고 살았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전 이제
아내이고 예, 며느리이고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자였구나. 그거 이제 그때 알은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제가 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 빠졌고 한 10개월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였죠. 그러면서 내린 결정이 아, 난 이제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 네, 나답게 살자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린 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예. 후회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죠. 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죠.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죠. 이혼에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혼해서 저기 아까 변호사님 후회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저런 이혼은 해라는 거예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안 이혼이면 할 이혼도 걸 잘못한 그랬어, 거예요. 이러면은, 맞아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 선택이 옳았다. 그리고 이혼한 거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혼은 해야 되는 이혼이에요. 그치. 네. 근데 하고 난 다음에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 문제예요. 그럼요. 네. 결혼 생활도 똑바로 못했고 이혼 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재혼을 하면 더 잘 사는 게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게 그 말이 맞는 게요. 자기가 이혼을 한 거에서 이 사람이랑 A라는 사람이랑 배우자로 살았는데 싫어서 이혼을 했으면 좋아요. 이제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단단한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는 후회가 없는데 우왕좌왕하다가 너무 힘들어. 누가 내가 손만 잡아주면 그냥 가고 싶어. 이런 결혼은 아마 첫 번째 결혼과 비슷한 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떤 이유? 정말 좋아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은 몇 년 만에 결혼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한 21년 결혼 생활했죠. 제가 되게 아팠어요. 그날 굉장히 큰 수술을 들어갔는데 병원에 혼자 갔어요. 가족이 있는데 혼자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날도 가족이 있는데 혼자 태어났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데 지금 처음 밝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때 내가 사실은 태어나면서 거의 뭐 빈사 상태에서 나왔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신속하게. 아,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남은 죽어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상훈 씨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지금 이혼 사유가 딱 하나 걸렸네. 뭐요? 뭐요? 나도 지금 이혼 사유가 딱 하나 걸렸네. 뭐요? 나는 와이프 수술할 때 안 갔거든. 아, 그래서 아까 내가 놀랄 때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무슨 수술할 때요? 그게 하나라고만 생각해요. 아니 원 오브 이제 데미지. 그 유방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조직 검사하려면 하루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지금 주치하고 병실하고는 다 이제 어렌지를 다 해놨지만 그 사이에 또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 보고 대신 좀 가달라 그러고 나는 진료를 하고 진료 끝난 다음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되죠. 아이, 그거는 안 되지. 아니, 일하러 간 건데. 아니 그래도 수술 때 수술방 들어갈 때 손잡고 같이 들어가고 나올 때 손을 아니야, 잡아줘야 그거는 되는데 안 해도 돼. 우리가 애도 하지 않고. 아니야. 그걸 갖고 지금도 예. 사람마다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작년에 동치미 첫 녹화하고 제가 이거 수술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술 딱 하고 나왔는데 이제 마취해서 깨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심진아 씨 보호자분 계속 부르는 거야. 나보다. 근데 나는 이게 진짜 희미하지만 그 계속 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때부터 마취가 깨지도 않았는데 열이 받는 거야.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나를 그래서 그거 그냥 왜 해주시는 간호사분도 분이. 아니고 그냥 그 옮겨주시는 맞아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내가 손 좀 잡아주세요. 진짜 울면서. 어디 갔었던 거야? 예? 어디 갔어?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가 도착할 때 심진아 씨가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심진아 씨가 지금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와요. 둘이서 대화하느라고 내가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깨자마자 막 욕했어요. 진짜 엄마랑 남편한테. 진짜 서럽더라고. 진짜 서운하죠. 너무 서러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데도 챙겨주지 않은 거에 서운함을 느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너무 후련하고 생활 자체가 너무 편하다만 100%다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물론 딱 정확하게 남자는 밥이 힘들어, 여자는 경제적인 게 힘들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누가 더 힘들까요? 남자가 더 제 힘들까? 주변에도 이혼남, 이혼녀들이 꽤 있는데 혈색만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져요. 모임도 많고 예뻐져. 네. 그래서 이혼 축하 파티도 해주기도 해요. 몇 살 때 이혼했나요? 30대 후반도 있고 40대 넘어간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혼녀에 대한 편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경제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마음만 먹자면 아이가 있어도 그냥 없고 식당을 해서 뭘 하던 친정에 들어가서 살던 어떻게든지 엄마는 아이들을 키워내요. 근데 아버지들은 딸내미 머리 따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 밥이며 뭐며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되고 물론 요새 뭐 혼밥도 있고 마트 가보면 1인용 모든 게 완벽해져서 전기 뭐 각종 가전제품들이 다 전자동이긴 하나 정서적으로라도 훨씬 더 안정을 취하는 분들은 여성들의 경우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이라고 해주세요. 예. 다른 생각. 감사합니다. 네네.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이혼하면 남자들은 좀 힘들어할 거고 여자들이 생활력도 강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제 말씀이에요. 주변 경우에 하죠. 그러니까 이혼 당한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힘들어요. 당한 사람들이 힘들지. 주변에 이혼한 동생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요, 그게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친구는 제 친구로 하면 안 되죠. 내 친구를 좀 존중해줘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제 얘기하는 모르는데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너무 열받는 거는 남자들이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는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혼을 또 하자는 거야. 남자가? 근데 남자가. 근데 더 대박은 그런 사람 많아. 알고 봤더니 저거 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래요. 맞아. 이자료가. 많이 준 거하고 또 최고야, 그러면은 5천만 원이. 5천만 원을 그냥 친구한테 주고 그냥 자기는 그 여자랑 행복한 거야. 그치. 이런 거는 가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당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남자든 여자든 당한 사람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에 지금 변호사님 계시는데 예, 나라에서 이런 거 진짜 너무 화가 나. 아니, 그러면 저가 이혼 당한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당한 거죠. 완전 요구를 왜 그러냐면 욕을 했잖아. 아내가 이혼하자고 욕을 한 거잖아. 그럼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 지금 느낌이 또 액수가 다르잖아.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5천만 원 줬어요. 위자료로 5천만 원 줬는데 그 당시에 딱 재산 정리하니까 딱 1억이 남길래 반반. 반 딱 띄워줬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띄워준다 그랬을 때 이혼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거 받고 이혼 못하겠다 그러길래 소송이 들어갔었죠. 아, 또 과거 얘기 자꾸 하네.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나름 알아보니까 그거 받고 이혼하는 게 이득일 것 같으니 그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5천만 원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5천만 원 주고 딱 이혼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혼 당한 거예요? 네, 당하신 아, 제가 당한 거예요? 당한 거죠. 그래서 힘들었구나. 당한 거예요. 그 당한 사람이. 아,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어떤 생활 면에서는 아이 그런 거죠. 때문에 그냥 마음이 저는 힘든 거죠. 마음도 사실 힘들었고 뭐 홍림이 형은 성격상 자기가 뭐 해먹고 막 이러는 성격이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해먹고 그러는 성격이 못 되니까 사실 그 가장 그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먹고 사는 이야기. 먹고 저기 뭐야 뭐 빨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빨래하면 청소하고 생활, 일상생활.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홍림 씨 얘기하는 거에 동의를 별로 할 게 없었는데 오늘 저 말에 내가 100%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혼은 안 했지만 연애하다가 이별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동거를 하거나 결혼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꽤 오랜 시간 사귀었는데 이별 통보를 받잖아요.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이혼은 아니지만 아마 감정에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귀던 여성이 나한테 너를 그만 만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실감이 얼마가 가냐면 진짜 크죠. 만난 기간만큼 가요. 그래 맞아. 원래 맞아. 2배 간다 그러잖아. 네. 회복하는데. 그래서 로봇이 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로봇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감성적으로 그럴 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러지 않아야 된다. 트라우마였군요. 네, 상처를 잘 극복해낸 이런 느낌인데 아마 준용 씨도 2년 결혼했다 그러면 제 2년 연애한 기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감정은. 그래서 당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맞아, 벌고 못 맞아. 벌고 뭐 빨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한 쪽은 너무 힘든 힘들어. 거예요. 맞아. 감정적으로. 이혼 뭐지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라오기를 엄마 품에서 아들들이 많이 길들여지고 또 그다음엔 아내 품에서 길들여지고 이혼하게 되면 남편들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챙겨요.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자기 진짜 잘해요. 여자 필요 없이도.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혼하신 게 남자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혼자 방치되어져 있으니까. 남자는 이혼한 사람이 초라해 보여야지 다른 여자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걸 모르는구나 그런 거를. 아유. 일부러 그런 걸 연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그런 사람 보기 싫어해요. 아, 그래요? 홍상스러워서. 근데 요즘은 또 잘 나가요. 그냥. 남자 질색이야.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쨌든 뭔가를 진행해 놓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 후를 보면 그게 그냥 확률상 어느 쪽이 더 힘들어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아까 5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네. 그 이제 상간 불륜한 경우잖아요. 5천만 원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5천만 원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불륜을 그러니까 횟수랑 그런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만났고 그리고 얼마나 증거가 있냐. 그럼 성관계까지 갔느냐 그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같지 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혼하면 증거가 5천만 원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사건 중에 상간녀 소송인데 모텔에 가는 것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CCTV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었죠. 근데 700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얼마요? 700만 원. 아니 내 그래서- 인생을 지금 다 말아먹었는데 그거 한 번이라고 700만 원으로 아, 근데 퉁쳐요? 또 쉽지 않고요. 재산 있으면 또 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 있으니까. 네. 위자료 이야기.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을 때 누가 더 힘드냐는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최용림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당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당했다는 것보다는 누가 기습적으로 이혼을 제안을 이것도 타이밍이네. 선빵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신속하게 선빵?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혼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치, 맞아. 그래서 이혼의 사유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남자분이라고 해도 되게 슬퍼하시고 고통을 받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불륜이에요. 남자가 불륜을 해서 여자가 이혼을 했어. 근데 힘들잖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기습적으로 이혼을 당한 거죠. 나는 이혼 사유가 없는데. 네. 근데 나는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은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네, 말이에요. 행복하게. 그러면 이제 그게 화가 돼서 화병. 그 화 때문에 미치지. 네, 내 삶을 못 사는 경우. 차라리 못 살 바에 그 두 사람 다 하고 가도 뭘 해? 진아 씨 왜 이렇게 범죄를 예고하세요? 이혼을 해야 될 이유가 32,000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먼저 선빵을 날리면 감히 네가 네가 감히 형님이 보낼지 몰라 조심해. 난 다 준비돼 있어. 다 준비돼 있어. 전혀 새롭지 않아. 전혀 새롭지 않은데 근데 정말 재밌는 거요.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한 동안에 목사님 한 번. 나도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너무 가만히 듣고만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러고 있어. 이상한 집구석들이 많아.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피곤해. 아니, 이혼이 이제 과정이 길잖아요. 네. 아까 뭐 선방을 한다 이랬지만은 기습을 한다 이랬지만은 사실은 사연이 많이 쌓여가는 가운데 이걸 말을 하기도 거시기하고 참기도 또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누가 더 힘드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독하죠. 남자들은 이제
재질상으로 남자는 퍼석한 존재고 여자들은 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독종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많고 남자들은 이 재질 자체가 퍼석하고 또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마마보이 같이 이렇게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자라다가 예. 결혼해서 그 대상이 이제 아내에게 넘어갔는데 네. 이 도망을 간다거나 다른 짓을 해버리면 엄청난 상실감과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새벽기도 잘못 갔다. 지금 잠깐 주무실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이혼을 할 때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훨씬 더 힘들고 생활도 안 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